붉은 악마. 그 찬란했던 여름을 기억하는가? 붉은 악마. 붉은 악마. 붉은 악마가 붉은 악마와 함께 불타올랐던 대한민국. 그것은 신화였다. 붉은 악마. Red Devil.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대들이여,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붉은 악마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다. 늦은 밤, 서울의 한 사무실. 여기서 하나 가져가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앉았다. 판돌이가 몇 명이 벌써 돌릴 사람이 3시간째. 갖고 와봐야 얘기가 잘 안 누가 풀리는지 빼줄 꽤나 거야. 심각한 표정들이다. 그것을 누가 여기서 할 거냐 이게 또. 사이타마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X석에 철조망 쳐져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두 군데는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도 첫조망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도 첫조망 있어요. 새벽 꼭두부터 가서 지키고 앞에 서 있어야 돼. 그거는 일본에서 해줘야지. 그거. 예. 우리들 못 해주잖아. 근데 깃발을 돌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이들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청년. 바로 일본에서 온 붉은 악마다. 일본에서 치러질 한일전을 준비하기 위해 야밤에 여기까지 날아온 것인데 20에 10. 그 다음에 슬로건 T 500장. 일본에서 준비해야만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네, 저 일본 붉은 악마에서 왔습니다. 한일전 현장에서 좀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급히 이제 일본에 상고로 왔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밤 12시가 넘도록 계속됐다. 드디어 일본. 아시아의 영원한 라이벌. 또 한 번의 한일전이다. 붉은 악마들이 공수해온 깃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동포들은 동포들대로 준비를 했지만 붉은 악마의 수가 적다 보니 준비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 잠시만요! 마침내 붉은 악마의 상징 대형 태극기 등장이다. 붉은 악마 이름으로 열심히 한번 응원해봅시다! 한국분 70명 지금 원정 와 있고 현지 지금 유학생 일본 붉은 악마 한 100명, 그다음에 지금 저 민단에서 한 100명. 경기장은 이미 울트라 니폰의 바다 그 가운데 섬처럼 자리 잡은 붉은 악마. 겨우 한 볼록을 채웠을 뿐이다. 우리 교민은 얼마 없어요. 지금 제가 봐도 한 500명 그 정도 다거든요. 와, 목이 터져라 해야겠죠. 일본 관람객 5만 7천 명. 붉은 악마는 채 1,000명도 되지 않는다. 태극기 면적도 다 채우지 못해 한쪽이 빈 통로로 삐져나갔다. 그 위로 목이 터져라 부르는 붉은 악마의 애국가가 흐른다. 외국 나가면 그 애국가를 부르거든요. 그럼 진짜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요. 그냥 이래서 내 나라 내 조국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 나라 내 조국이 자랑스럽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수가 적을수록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서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얼마나 외치겠어요. 거의 안 외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걸요. 이거를 외국 나가서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면 그 희열, 감동? 그 감동은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래, 또 한 번 마음 놓고 대한민국을 외쳐보자. 응원의 고수 탐돌이들의 활약이 시작된다. 탐탐이라는 북을 치며 응원을 리드하는 이들인데 웬일인지 응원이 시작되자마자 탐돌이들의 눈치가 이상하다. 뭔가 계속 어긋나고 있다. 결국 잠시 중단. 그냥 볼 때는 마구 쳐대는 것 같지만 한 박자만 어긋나도 이상해지는 게 응원이다. 한 박자가 안 맞아. 2층은 홀 그거 보지 말고 앞에 3채는 무조건 맞추잖아. 지금 서로가 알잖아. 3채 안 맞지? 우리가 계속 따라가요. 옆에 애매하게 따라가요. 탐도 야 여기는 관객들한테 맞춰줘야지. 우리 따라가라고 하면 절대 안 맞아. 앞에나 뒤나 그걸 맞춰줘야 그게 되지. 그냥 돌면 어떻게 해. 대한민국 화이팅! 심기일전 다시 시작이다. 탐 박자 때문에 전 지금 앞에하고 뒤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지금 그거 앞으로 맞추게
한 박자가 좀 틀리니까 좀 맞추도록 지금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규모가 적어 응원석이 위아래로만 좁게 모여 있다 보니 발생한 문제였다. 어쨌든 다시 시작. 마침내 조금씩 박자가 맞아 들어간다 싶을 즈음 첫 골이 터진다. 전반 6분에 터져나온 박지성의 그림 같은 골. 붉은 악마의 응원석은 열광의 도가니가 된다. 1대0. 예감이 좋다. 오늘 우리는 한가족입니다. 안 맞았던 박자, 엇나갔던 구호. 그 모든 게 골 하나로 간단히 해결돼 버린다. 완벽한 혼연일체의 순간. 일본 응원석은 침묵이 흐른다. 붉은 악마의 전매 특허, 파도타기다. 침묵에 빠진 울트라 니폰의 바다 위로 치는 붉은 악마의 거센 파도. 또 한 번의 기회다. 일본 선수의 반칙. 또 골이다. 후반 45분. 승부는 끝났다. 이 순간의 열광, 이 순간의 해방, 이 순간의 열정을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붉은 악마다. 붉은 악마는 살아있다. 드디어 피파컵이 한국에 도착했다. 월드컵 예선 통과 국가를 순회하고 있는 피파컵. 한 무리의 청년들이 감격한 얼굴로 피파컵을 찍는다. 붉은 악마에서. 아, 붉은 악마세요? 저희 붉은 악마 회원분들인데. 아, 전부 다 붉은 악마. 네, 여기. 생각보다 되게 작아서 좀 놀랐는데요. 그래도 저걸 보니까 비로소 좀 월드컵이 한 걸음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좋습니다. 붉은 악마라면 꿈에도 그리울 피파컵이 아닌가. Do you know the Red Devils? Yes, I know them very well. That's the supporters group to the Korean national team. It's very nice to listen to. Oh, yeah. But it just expresses the idea that people are happy, which is very important. 대한민국! 며칠 뒤 청량리역. 청년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붉은 악마들이다. 대성리로 저희가 붉은악마 운영진끼리 LT를 가게 돼가지고 월드컵도 다가오고 가까이 있는 에콰도르전 한일전이 있어서 어떻게 응원할 건가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길거리 응원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이제 단합을 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결전을 앞두고 치러지는 전략 회의 인생. 어쨌든 출발이다. 도착하자마자 이름표부터 나눈다. 현재 붉은 악마는 수십 개 소모임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참석자들은 그 소모임의 리더들, 즉 운영위원님들이다. 제 이름도 여기 있네요. 저희 생겼네, 저희. 각자 다른 모임이니까. 네. 찍지 마요! 몇 년 되셨어요? 회원님? 제가 96년대 때부터 했던 거죠. 96년도요? 예. 다양한 연령층이 좀 많았죠. 그때는 일정된 연령층이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 좋아했던 어른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양해졌어요. 붉은 악마는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이 모토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일체 행위는 금지되며 모든 경비는 자비 충당이 원칙이다. 그 순수함이 붉은 악마의 힘이다. 슬슬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 저희 에콰도르 경기 하는데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닌데 지금 협회랑 계속 얘기 중이에요. 그래서 경기 당일날 카드 섹션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태극기 하나만 걸리고. 네, 태극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애국가가 끝나면 이제
위에서 다시 아래로 접히겠죠. 태극기가 위에 접히면서 저희 슬로건 통천이 그거를 따라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간단한 점검이 끝나자마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웅성대기 시작한다. 아니요, 저희는 따로 체크를 할게요. 티켓을 그 모임마다 다시 끊었는데요. 그 모임마다 좀 뭉쳐서 보기 위해서 자리를 재배치하고 있거든요. 모임끼리 모여 보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또 옆에 아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경기장에서 또 응원하는데도 시너지가 날 수가 있거든요. 5장이나 여기. 좌석 재배치는 응원을 리드하는 붉은 악마들의 적당한 자리에 박아놓는 과정이기도 하다. 붉은 악마의 일사불란한 응원은 이런 치밀한 준비의 결과다. 그때 한 회원이 응원가를 트는데 혼자 각자 길거리 가다 아니면 뭐 택시 안에 버스 안에서 만약에 옛날 그 응원송 같은 게 나오면요, 나도 모르게 막 전율이 느끼지고 막 갑자기 옛날 생각 나면서 막 흥분되고 막 축구장 다시 가서 응원하고 싶고 막 기뻐져요. 기분 좋아지고. 응원가만 들어도 전율이 느껴진다는 붉은 악마. 그 출발은 아주 작은 동호회였다. 만약 이들이 없었다면 그 모든 신화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붉은 악마가 이제 처음 얘기가 시작된 게 붉은 악마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93년도경에 뭐 하이텔 축구 동호회에서 이제 단체로 이렇게 축구를 보자, 좀 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혼자서 이걸 하기에는 좀 뭐랄까 창피하죠. 그랬는데 2명, 3명 모이면 덜 창피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축구장에서 이제 유니폼을 구해서 입고 그러면서 응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한 1994년, 5년 그때쯤서부터 시작을 됐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단체로 응원을 하는 서포터의 개념이 없었다. 인터넷 동호회로 모이기 시작한 그들이 한국 최초의 서포터즈였던 셈이다. 물론 그때는 붉은 악마라는 이름도 없었다. 붉은 악마라는 이름은 이제 그것도 공모전 비슷하게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뭐 작은 고추 나오고 뭐 그레이트 타이거 나오고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사상 최초로 8강에 진입한 한국팀은 그때 한 사람이 기억해낸 경기, 바로 우리나라 최초로 4강에 오른 청소년 대회다. 그때 외국 언론들은 우리 선수들을 레드데블, 붉은 악마라 칭했다. 한 회원이 그걸 기억해낸 것이다. 이민재라고 당시 수원 서포터 초대 회장을 맡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붉은 악마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1997년 8월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그 중국하고 친선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최초로 이제 붉은 악마라는 이름을 썼고 그때 이제 최초로 빨간 깃발에다가 이제 붉은 악마라고 이제 뭐랄까 조잡하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최초의 이제 붉은 악마로서의 응원이었어요. 우리나라는 21분에 고정훈의 어이없는 그 한 달 뒤 도쿄에서 열린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 패배에 불안감이 감돌던 후반 38분 이경의 오른쪽 센터링을 기다리고 있던 서정환이 다시 헤딩으로 일본의 골네트를 갈랐습니다. 41분에 이민성이 천금의 중거리 슛을 골로 연결했습니다. 통쾌한 역전승이었다. 붉은 악마들이 일명 도쿄 대첩으로 부르는 이 경기를 통해 붉은 악마는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까지 순수하게 자비로 응원을 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이슈화가 되었고요. 경기 자체의 어떤 내용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이제 붉은 악마가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때맞춰 한일 월드컵이 확정되면서 붉은 악마의 응원은 비약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한다. 그 즈음 붉은 악마 상징이 등장한다. 바로 치우천왕이다. 치우천왕은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 디자이너 장부다 씨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디자인이다. 99년 3월 28일로 기억하는데 브라질하고의 경기에 앞서서 붉은 악마 집행부에서 그 경기에 쓸 깃발을 좀 제작을 하고 싶다. 우리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를 가진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편에게는 경기 중에 굉장히 좀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전통 문양에서 나오는 귀면과 전쟁의 신인 치우천왕의 이미지가 합쳐지면서 문양이 완성됐다. 치우천왕에 이어 그의 여름 또 하나의 작품이 탄생된다. 총 7개의 작품,
바로 붉은 악마의 카드 섹션이다. 윈 3대0으로 시작된 카드 섹션은 날마다 진화해갔다. 그해 카드 섹션을 만들었던 주역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단 경기장 도면도를 찾는 것부터 좀 문제가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뭐 이렇게 도움이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감으로 잡고 글자를 새기기에는 많이 힘들거든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안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종이를 엄청 크게 했어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안 드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우리가 뛰어가가지고 2장씩 들고 이런 식으로 그때 진행을 했던 거예요. 아시아의 자존심이라는 다음 문구는 한 발 더 나갔다.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 그것은 붉은 악마의 세계관이자 가치관이었다. 일본이 뭐 얘기하는 거 있었을까? 우리 아시아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하나의 나라로서 그리고 축구라는 그 문화를 처음으로 월드컵을 열린 아시아의 국가로서 아시아인의 전체 자부심을 느끼자.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연맹에서도 그걸 문구를 많이 좋아하라 하더라고요. 그거를 계속해서 프라이드 아시아를 메인에다 걸고 파급 효과가 오히려 국내보다는 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어진 문구. 꿈은 이루어진다. 이후 이 문장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최고의 경구가 되어버린다. 한번 살펴볼까요? 새벽 2시까지도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저희가 뭘 할지가 다음날 아침에 붙일 게 뭐 이번에는 더 강력한 칼세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뭐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또 말씀을 하시고 도대체 무슨 문구를 써야 되나? 때려잡자고 쓸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진 7장의 카드 섹션. 그것은 붉은 악마의 열정과 전 국민의 집단성이 결합해 탄생시킨 불후의 명작이었다. 저희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도 큰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또 많이 또 서로 막 의견도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때만큼 즐거웠던 때가 없던 것 같고. 그해 여름 전 국민이 붉은 악마였다. 우리 생애 최고의 축제. 이제 그 축제 속으로 다시 가보자. 남아공 월드컵을 한 달여 남겨둔 4월 28일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왔다. 이젠 거의 한국인처럼 친숙한 이름이 되어버린 거스 히딩크 감독. 그러나 그의 첫 출발은 험난했다. 처음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국민들의 기대는 엄청났다. 그러나 기대는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그가 치르는 경기는까지 생겨났다. 실망감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시작부터 4강이라는 결과는 예상도 못했죠. 많은 분들이 걱정했고 일본의 그런 축구 관계자들도 좀 한국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서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그 참담한 순간에도 그는 홀로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 2002년 당시 거리에서 운동장에서 그 여름의 신화를 만들어냈던 사람들. 그들이 그의 여름을 증언해주기 위해 모였다. 당시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다. 월드컵 1승.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단 한 번의 승리였다. 들어가서 응원 준비하려고 쭉 하고 있는데 경기장에 오시는 분들이 다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됐다. 오늘 이길 수가 있겠구나. 운동장 처음 들어가서 온통 이렇게 빨간 티셔츠를 입고 와서 응원해 주시는 거 보고 굉장히 좀 마음이 찡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애국가가 울리며 마침내 붉은 악마들이 대형 태극기를 내렸다. 그 순간 붉은 악마들은 경악하고 만다. 부산 경기 때 좀 기억에 남는 거라면 그때 대형 태극기가 너무 커가지고 태극기가 내려오다가 이 2층 난간에 카메라에 걸린 거예요. 그 상황은 사실 저희가 엄청나게 좀 불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의미 없는 징크스였지만 붉은 악마들은 불안했다. 거리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와 있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집결지는 대학로였다. 그때 아마 정말 그 대학로가 아마 들썩들썩했어요. 그게 아마 이 대규모 거리 응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마 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폴란드전이. 공간이 자 모서리입니다. 문제 쪽으로 찬스 슛! 첫 골이 터진다.
붉은 악마의 마법, 그 화려한 역사의 시작이었다. 또 한 번의 골,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 명을 제끼고 딱 보니까 골대가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골키퍼하고 저하고 이제 딱 마주치는 순간에 이제 그 시간 자체가 한 0.0 몇 초일 거예요. 발에서 딱 떠나는 순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풍선이 있죠. 풍선을 발로 차면 거의 느낌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좋죠. There was a lot of attention with the other games in the second round, in the quarterfinals, semi-finals. But for me, the most important game was the first game. If we would have lost the first game at home against Poland, then I think the tournament wouldn't have been successful. 어찌 상상이나 했으랴. 그 마법과도 같은 일이 한 달이나 이어질 거라는 걸.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생겼는데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해화역에 서지 못하고 지하철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걸어서 한 2정거장 정도로 이동하신 다음에 가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본의 아니게 퍼레이드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상대는 미국. 조별 리그에서 그나마 가장 쉬운 상대로 꼽았던 대상이었다. 그러나 엉겹결에 미국에 먼저 한 골을 먹었어요. 저희가 다들 실망하는 거죠. 낮 경기였었고 굉장히 또 집중력이 좀 많이 조금 좀 다운돼 있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잘 안 풀렸었고 몸 경직이 많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다. 붕대 투혼을 벌이던 황선홍이 나오고 안정환이 투입된 직후 왼발로 찍어 올렸고요. 더 하이라이트는 골 직후에 펼쳐진 세레모니였다. 오노 세레모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때도 아주 감격스럽다. 어필을 좀 해야지 그래도 어떤 국민들이 좀 푹 시원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땀에 젖은 티셔츠를 벗어들고 머리 위에다 빙빙 돌리면서 즐거워하고 그때부터는 아마 서로 막 얼싸 끌어안고 하는 그런 장면들. 서울시청 광장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형제였습니다. 아무나 다 끌어안을 수 있었고 아무나 다 기뻐했고 정말 그때는 정말 다들 울 수밖에 없었던 그때인 것 같아요. 소방차를 보면서 붉은 악마 차라고 올라탔는데도 누구 하나 뭐라 하는 거 없고 이런 게 또 다른 어떤 국민의 축제의 장이 되는구나. 오직 승리뿐인 인천. 이미 대한민국은 붉은 열광의 도가니 그 자체였다. 그러나 상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콘세 이상, 파울레타, 핀투, 피구 뭐 이런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죠. 아 이거 어떻게 이걸 비기면 순위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자신감이 이제 굉장히 막 진짜 하늘을 찌를 때였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발 2개를 갖고 있고 걔네가 발이 3개도 아니고 똑같이 발 2개고 똑같이 뛰어다니는 축구 선수인데 긴장된 순간 지금 시계를 정확히 들여다보는구나. 우리야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경기 중 다른 조의 결과가 전해지면서 포르투갈 역시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이 된다. 저한테는 아니지만 다른 선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뭐 비겨서 같이 올라가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볼 멈춰놓고. 그러나 그렇다고 오는 기회를 버릴 수야 없잖은가. 포르투갈을 이기다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 버렸다. 박지성이 골 넣고 이제 히딩크 감독한테 안기는 장면. 다들 그때 열광을 했죠. 그 수십만 명이 꽉 모인 자리는요 연탄에서 불이 피어오르는 거 같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연탄불 그게 딱 상상이 돼요. 우리가 그런 축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었던가? 하나가 되어 본 적이 있었던가? 어쩌면 축구는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축구보다 더 좋은 건 그 축제였고 그 일체감이었다. 16강. 더 이상의 여한은 없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기적의 역사였다.
그러나 왜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만족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가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랬던 것일까? 이제는 이탈리아도 이길 것만 같았다. 페널티킥. 행운의 여신이 손짓을 하는가 싶더니 이내 그 손짓을 거두어가 버렸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이탈리아의 선취골. 여기가 끝인 듯 싶었다. 그 순간 히딩크 감독은 수비수 전원을 불러들이고 공격수들을 투입한다. 기막힌 용병술이었다. 후반 44분. 급기야 설기현의 발끝에서 골이 터진다. 행운의 여신은 떠난 게 아니었다. 붉은 악마들의 심장은 터질 듯 불타올랐다. 이탈리아전 때 아마 조마조마해서 아마 심장병으로 쓰러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제는 어떤 체력 자체가 남아야 있지는 않고 진짜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어떤 생각을 경기를 했던 것 같고 정말 내가 뒤에서 수비를 보면서도 제발 한 골만 넣어줘라. 제발 한 골만 넣어줘라. 다시 또 올려놔야죠. 피를 말리는 연장전. 마침내 그 골이 터지고 만다. 경기 끝나고 와서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정말 해골만 나왔어요. 해골만 쏙 빠져갖고 정말 그때는 그런 감동이 이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못하는 정말 뭐라고 누가 내 속에 들어와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The 12, we played with 11, but the 12th player was our Red Devil.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끝은 어디일까? 경기는 계속됐다. 대한민국은 이미 마법의 나라였다. 남녀노소 붉은 악마가 아닌 사람이 없었다. 이겨야 된다가 아니라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진짜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너무 많은 성적을 내갖고 나머지 후배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운명의 순간이 연장전까지 치렀건만 승부는 갈리지 않았다. 운명의 승부차기.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좀 그래도 안심인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저도 이제 무릎을 부상을 입어갖고 후반전인가 교체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잘됐다. 킥을 안 쏴서 페널티킥을 안 쏘니까 승부차기를 안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승부차기 응원이 우리 선수가 찰 때는 조용히 해주고 상대가 찰 때는 굉장히 시끄럽게 해주고 뺑가리 치고 막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해주고 그게 아주 중요한 전략. 이건 전 세계 공통으로 하는. 그렇죠. 네, 듬직합니다. 이런 행운의 여신은 다시 돌아와 줄 것인가? 우리가 4번 성공. 자, 이훈재 쭈쭝쭈쭝 막았습니다. 행운의 여신이 돌아와 입맞춤을 하는 순간이었다. 홍명보가 나옵니다. 홍명보. 진짜 멋진 건 아니라 오히려 차는 것보다 밖에서 보는 게 더 보이는. 사람이 막 이렇게 피가 마른다는 거,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정한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네. 지금 마지막 승리의 테이프는 홍명보의 몫이었다. 네. 경기는 끝납니다. 그해 한국의 붉은 악마는 거의 전 세계적 이슈였다.
사강 신화를 이룬 한국 축구도 축구지만 정작 더 화제가 된 건 붉은 악마였다. It was very impressive. It was a great demonstration of Korean sentiment, national feeling, patriotic feeling, pride. Well, there's no doubt that the Red Devils did add to Korea's sense of self-esteem. 이번 월드컵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신세대들, 이른바 월드컵 세대의 모습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게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월드컵 세대, W세대라고 불렀다. W세대,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표현을 지닌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의미했다. 그의 여름, 삼지창 소녀로 불리며 눈길을 끌었던 전지영. 지금은 예술 강사로 변신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화를 갈까요? 말뚝박기로 가볼까요? 그녀는 현재 문화예술교육기관에서 연극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예전에 찍었던 건데 제 얼굴이 있는 걸 다 스크랩을 했어요. 네, 이것도 직접 만들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의상을 잘 만드는 친구가 있어서. 삼지창이랑 날개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뿔이 이렇게 건전하게 남아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월드컵이 되게 응원했던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역사였고요. 너무 들떠 있었고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었고. 결국은 그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사회에 즐거움을 얻는 공간과 그런 계기가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 즐거움, 거기에 대한 자발적인 어떤 헌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그해 여름, 붉은 악마가 바꿔놓은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태극기에서 일어났다. 그들에 의해 태극기는 하나의 놀이 도구가 되었다. 태극기에 대해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던 엄숙함이나 경건함을 그들은 한순간에 뛰어넘어 버렸다. 태극기를 응용해서 감히 옷을 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존 세대들은 태극기를 굉장히 존엄시 여기고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상징물로서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지, 그것을 찢는다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옷의 일부분으로 부착을 한다든지 디자인을 바꾼다는 건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들은 태극기를 자르고 찢고 이어붙이며 마음대로 변형하고 하고 싶은 대로 응용했다. 당시 태극기 패션으로 주목을 받았던 강지혜와 이영주, 어느새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그녀들을 만났다. 3, 4년? 네. 3, 4년? 그러면 거의 둘째는 못 받겠네요? 네, 둘째는 낳던 소리만 듣고. 낳았다나? 못 만났죠. 떡볶이 안 사줄게. 당시 그녀들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반이었다. 전공자답게 그녀들의 태극기 패션은 의상으로서의 완성도도 상당했다. 저는 원피스로 태극기를 원피스로 만들었어요. 태극기를 탑식으로 한 다음에요. 태국 문양 가운데 오게 하고 바지 입고 이제 그때 재미있는 건 그들이 그 과정을 통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나 민족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국경일에만 항상 집에 달고 학교 다닐 때 그때 위에는 사실 접하지 않았었는데 애국자가 됐었죠. 그때 한동안 많이 괜히 막 허리 꼿꼿이 피고 막 당당해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나가면 왠지 쓰레기도 함부로 못 버릴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신경도 쓰이고. 세계가 더 놀란 건 붉은 악마들이 보여준 놀라운 자제력과 절제력, 그리고 질서의식이었다. 붉은 악마들은 응원이 끝나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광화문은 완전히 광란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12시 반쯤 됐는데도 젊은 20대 여성분들 서너 명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가지 않고 일을 도와줬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가시라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명 빗자루맨으로 불렸던 청년. 평소에는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사는 평범한 20대 지성인 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러고 지금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있다. 얘들아, 그는 놀이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에게도 2002년의 경험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길거리 행진도 하고 그랬을 때
제가 남아서 하자 뭐 친구들도 기꺼이 다들 남아서 같이 치우고 그리고 끝나고 다시 뒤풀이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있어서 저 혼자 하지 않았고요. 다른 분들도 빗자루를 갖고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다음 날 오후 빗자루맨이 들어서자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2002년부터 함께 활동해오고 있는 붉은 악마 동호회다. 아 그러면 청소 열심히 했죠. 남들이 버린 맥주 깡통 그거 다 수거했어요 저희가. 네. 본인도? 아저 그럼 당연히 했죠 그때. 네. 그때 홍명보가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저희는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 빗자루 들길래 4번에 들까 하다가 4번 경기장에 발입이 안 된다고 하길래 땅을 쳤죠. 아 나도 TV 탈 수 있었는데. 어느 붉은 악마가 그렇지 않을까만 이들 역시 모였다 하면 늘 2002년 얘기다. 가장 추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거의 한 달 동안 집에는 안 들어갔어요. 왜요? 뭐 이제 밖에서 길거리 응원하고 경기장도 각 지방으로 막 광주고 대전이고 부산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피곤한데 그때는 정말 힘이 났었어요. 우리 지하철에서 막 우리 차 끊겨가지고 대구인가? 대구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구에서 차가 끊겨가지고 이제 잘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기차역 거기에서 기차역에서 자고 막 노숙하고 막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세대를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동질감이다. 어게인은 모인 시초가 02학번 붉은 악마로 시작한 거라서 그때 이제 20살 애들이 만나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2022년 정한대 월드컵 우리나라 유치한다고? 야 그때 되면 만이야? 뭔가 사람들 속에 2002년 월드컵의 그런 감동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니면 그때의 그런 열광 그런 것이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기억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자 다시 그 4년에 한 번에 우리가 열광하는 여름이 왔다 그런 식으로 탁 문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건 대한민국 그 자체였다. 바로 국가 브랜드 가치의 상승이다. 우리가 보통 글로벌 마케팅에서 어떤 회사의 어떤 제품의 1% 인지도를 높이는데 1억 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2002년 월드컵에서는 인지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의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경우 그 변화를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 식당. 여기저기 한국 축구 포스터가 붙어 있다. 2002년 당시 동포들의 응원전이 펼쳐지던 곳이다. 지금 사진이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게 2002년도에 월드컵 때 그 응원하던 사진 중에 한 일본입니다 이게. 예. 아 이게 그때 몇 분이나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뭐 식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큰 공간이 없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0명 이상이 여기 한국 교민들 신주쿠에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여기 와서 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료 서비스 이걸 했는데도 여기 오신 분들이 무료라는 게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들 돈들 내시고 드시고 뭐 대한민국에 아마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가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제일 동포들에게 2002년 월드컵은 큰 전환점이었다. 이방인으로 살며 수많은 차별과 무시를 견뎌야만 했던 제일 동포들. 2002년은 그 묵은 한이 비로소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더 가슴이 울렁거리죠.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가슴이 찡하고 뭐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뭐 잊지 못하고 영원히 척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애가 그걸 보고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다시 태어나더라도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동간에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우리는 모두 위대한 경험에 목말라 있었다. 위대한 경험. 한 민족에게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그 경험은
자부심과 자기 품위를 지키려는 존엄으로 이어진다. 2002년 우리는 모두 그것을 경험했다. 그해 여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보면서 좋아하게 된 사람도 있었고 사실은 싫어하게 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질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한국을 보았어요. 한국 축구를 보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보았다고 할 수 있겠어. 88년도 올림픽은 우선 한국이 전쟁과 가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경제적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국가로 떠올랐다는 것에서 우선 놀라움을 표시했고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는 그 젊은이들이 지닌 그 잠재력과 그 발랄한 끼를 마음대로 발산하는 것을 보고 한국 사람들의 그 어떤 재치와 창의력 또는 발랄함에 대해서 상당히 감동을 느꼈었죠. 우리가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위해 되게 힘든 국민들이 모두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목적으로 돼서 그동안 억눌려왔던 이런 것들을 분출시켜낼 수 있는 어떤 집합적 열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광장에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붉은 악마들의 영원한 고향 상암 월드컵 경기장. 바리바리 싸질머진 붉은 악마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왜 들고 오셨어요? 아, 이거 휴지요. 제가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몰래 훔쳐왔는데요. 네. 아, 오늘 이거 말아가지고 응원할 때 휴지 폭탄 던지려고 갖고 왔어요. 원장님 죄송해요. 일단 골판지부터 깔고 본다. 작업 여건 좋지 않네요. 네, 좀 좋은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에어컨 많이 나오고 이런 곳에서 작업하고 싶어요. 마침내 응원도구 만들기에 돌입. 먼저 휴지 폭탄이다. 이 말기가 중요한 이 던져서 날아가는 폭을 쏘는 좌우하거든요. 이거 하나 많은데 얼마나 걸리세요? 이거요? 하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요? 던지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아, 1초도.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때 등장한 드릴 하나. 이거. 드릴은 왜? 이 휴지를 좀 더 편하게 말 수 있도록 좋거든요. 빨리 말고. 일단 나무젓가락 하나를 꽂은 다음 작동 시작. 모두 다 붉은 악마 응원의 역사가 만들어낸 노하우들이다. 한쪽에서는 선수들의 얼굴을 그려넣는 깃발 제작이 한창이다. 이거 다 그리면 박지성 선수가 경기 중에 딱 보고 마음에 들어 할까요? 아, 이쪽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박지성 선수가. 입술이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박지성이 보면 화내겠다. 그늘도 없는 뙤약볕 아래에서 5시간째. 따로 사무실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사무실에서 그렇게 점수들 사람들 모여가지고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박스 깔고 이렇게 하는 줄 몰랐었어요. 너무 좋아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붉은 악마들을 응원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작업 도중 뭔가를 주섬주섬 갈아입는 붉은 악마들. 알고 보니 슬로건 티다. 이게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는 붉은 악마 티셔츠인데요. 이번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 해가지고 슬로건으로 더 사우스 오브 레즈 유나이티드 코리아 슬로건 구호는 국민들이 뽑은 구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뽑으셨어요? 인터넷으로 통해 가지고 네티즌들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요. 몇천 개 정도의 슬로건 문구가 왔어요. 그거를 붉은 악마가 10개로 추렸습니다. 10개를 추리고 그 10개를 또 이제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또 순위를 매겨서 투표를 한 결과가 1위가 이 더 사우스 오브 레즈 유나이티드 코리아. 해거름이 되어서야 작업은 끝났다. 오늘 다들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고요. 네. 일단 조심히 들어가시고 경기 당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밤 몇 사람의 붉은 악마가 다시 모였다. 이거 한 블록 채우는 거는 시간 얼마 안 걸려. 이 팀의 역할은 카드 섹션 도안, 문구를 정하고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디자인해야만 한다. 이렇듯 밤 작업을 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남의 사무실을 빌려 쓴다. 보통 하게 되면은 6시간, 7시간 하니까 도안만? 예, 오늘은 밤 샌다고 봐야죠. 경기를 앞두고 있을 때면 밤새는 거야 다반사.
새벽 1시 드디어 도안이 완성됐다. 할 건 했어.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어. 흰색 종이가 몇 장이 나오고 빨간색 종이가 몇 장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세야 우리가 종이 발주를 들 수가 있어. 아, 시간도 부족하네. 이거는 내일 아침까지 안 넣으면 토요일 날 안 나와 종이가. 내가 여기다가 하나하나 또 세시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죠. 가만해요. 어쩔 수 없다. 하나하나 세어가는 수밖에. 이날 그들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드디어 최종 리허설의 아침. 종이 트럭이 도착했다. 옮기실 때 손 조심해 주세요. 손. 아, 왜 하필 우리는 축구를 취미로 가졌던가. 나 더 작아지겠어. 160인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자기 돈 써가며 잠 못 자가며 경기 때마다 이 고생들이다. 그러면은 종이를 일단 N 뒤에다가 카드 섹션은 반대편에 서서 전체를 조망해가며 배치하는 게 필수. 전화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하늘에는 해가 쨍쨍한데 종이는 아직도 산더미다. 오늘 날 되게 더웠네요. 아, 그래도 내일 뛸 선수들만 하겠어요. 죽겠어요. 안 그래도 원래는 썬텐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를 실어 선택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18,000개 좀 넘게 찍어 붙여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한 20% 좀 넘은 것 같네요. 근데 한 번 또 이제 악마들이야 원래 한 번 또 불 붙으면 또 순식간에 돼요 또. 결국 오늘도 손을 베고 만다. 늘 있는 일이다. 배면 되게 아플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표정이 많이 변했어. 거기에 써져 있는 글씨 뭐예요? 여기요? 네. 응원 가사 졌어요. 응원 가사? 오 대한민국 승리의 함성. 오 대한민국. 아, 힘들죠? 죽습니다. 악기팀도 자리를 잡고 앉는다. 이들의 이름은 탐탐을 치는 탐돌이들. 응원의 강약을 조절하고 박자를 리드해가는 이들이다. 탐을 버려야겠다 이거. 소리가 틀려져요. 틀려지잖아. 아까 땡땡땡 이런 소리. 지금 웅장하게 퉁퉁 소리가 나잖아. 붉은 악마의 리더들은 수만 명의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버린다. 말 그대로 응원의 고수. 세계 수준의 노하우다. 첫 끼예요 오늘. 첫 끼예요? 네. 오늘 날이 더워가지고 물을 좀 많이 사느라고 돈을 다 썼거든요. 한국에 6만 원 남았어요. 다시 경기장이 꽉 찼다. 이 순간 붉은 악마들의 맥박은 빨라지고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한다. 자기 자리에 일어나서 저희 이제 응원 시작하겠습니다. 제리스 우리 누구 네 붉은 악마 응원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고성. (6만 6천석이) 단숨에 한 박자로 통일된다. 선수 입장과 동시에 카드 섹션이 펼쳐지는 것도 붉은 악마만의 전통. 카드 섹션이 끝나면 애국가에 맞춰 이제 대형 태극기가 올라가기 시작한다. 붉은 악마의 태극기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 뒤를 이어 내려오는 또 하나의 거대한 통천. 이것이 붉은 악마의 남아공 월드컵 공식 슬로건이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고 붉은 악마의 응원도 서서히 빨라지기 시작한다.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반 45분은 골 없이 종료되고 만다. 붉은 악마가 가장 바빠지는 시간이다. 후반전에 1.5층에서 형이랑 다 같이 올라갈 거야. 각자 나오면 따라가지고 저 위에가 안 따라가니까 위에가 따라가게끔 해줘야 한다니까. 만약에 저쪽이나 이쪽이나 안 맞는다 그러면 그쪽에 얘기를 해. 소리를 질러. 다시 후반전 시작. 미세한 차이도 붉은 악마의 리더가 투입되면 단박에 하나의 박자로 통일된다. 또 실패다. 서서히 지쳐갈 시간. 비장의 카드가 등장한다. 3, 2, 1. 깃발의 신호와 함께 파도 타기가 시작된다. 6만 6천석 전체가 일렁임에 이어지는 거대한 파도. 계속 이어지며 세 번째의 파도가 경기장을 다 돌았을 때 드디어 골이 터진다. 어깨동 내주세요. 무엇인가를 이토록 목이 터져라 외쳐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이었든 그것을 위해 온몸을 바쳐 외칠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붉은 악마. 그 찬란한 여름이 다시 오고 있다. 붉은 악마와 함께라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청춘. 저곳에서 붉은 악마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